제시문 기반 면접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제시문을 베이스한다. 그러니까 논술, 말로 하는 논술이다. 서울대 거 들고 왔습니다. 이거 그냥 보면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인 거 알지? 제시문만 보면 논술이에요. 논술이죠? 근데 조금 수준이 좀 지문도 짧고 그 다음에 수준이 좀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제시문 나오고 논제가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서울대 이제 인문 쪽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대 사회과학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는 당연히 수학도 나오죠. 과학도 나오고. 이렇게 이거 선생님 어디서 났어요? 제가 어디서 납니까? 당연히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에서 사진을 찍은 걸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죠. 해설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출제 근거, 출처까지, 교과서 페이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저 잘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냈는지. 교과서에서 출제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위반이거든요. 고대 넘어갑니다. 고대는 올해 발표했죠. 고대 면접이 좀 충격적이죠. 비대면 면접하겠다.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 계열적 합병 여러분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대면 하겠다. 그래서 학교 추천하고 학업 우수형은 영상을 업로드 해달라. 그 다음에 계열적 합병, 고른교 이런 거는 현장에서 영상 면접을 녹화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특성화동을 졸업한 제2자는 화상 면접하겠대요. 그래서 면접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연세대는 땡큐입니다. 왜? 작년까지 면접행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 봤는데 올해는 제시문 기반 면접 안 본다. 서류 기반 면접 본다. 되게 쉬워졌죠? 면접이 쉬워진 겁니다. 연세는 땡큐. 그 다음 경희대는 출제 문학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시문 기반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쉽습니다.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찬반. 근데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뭐냐면 갑자기 찬성했다가 10분 안에 논지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이렇게 토의 토론 과정 중에서 자기 의견을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틀렸는데 계속 이걸 갖고 있는 것도 학생답지 않아요.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지만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지를 좀 바꾸면 좀 경희대는 좀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경희대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의학 계열까지 찬반 의견 면접을 묻고 있습니다. 논술 같지만 말로 하는 논술이다. 제시문 기반 면접.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습니까? 당연히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추가 질문 있죠? 이 사람이 찬성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라고 교수님들한테 갖고 온 거죠.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한 입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던지라는 거예요.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던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 편 의견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편의 의견도 예상된 논술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과 면접의 핵심은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재반박.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재반박을 할 수 있다면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면접과 논술에서 이기려면, 평가자를 이기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이 아니라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재반박을 할 수 있다면 그 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 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예시 모범 답안까지 착실히 나와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본 어디에 있나? 입학처 홈페이지. 고려대 거 보겠습니다. 거의 논술이에요. 좀 제시면 이거는 서울대 거보다 좀 기네요. 예, 잘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표 보니까 폐기물 처리장 눈치채셨어요? 출제 의도가 좀 보입니다. 출제 의도가 보입니다. 논제 보면 또 폐기물 처리장 여론조사 나오고요. 자, 1번, 2번, 3번. 자,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과 같은 경우는요, 좀 수학과학적 역량이 필요하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관점만 잡으면 거의 붙습니다. 관점만 잡으면 붙습니다. 작년에 고대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 물어봤거든요. 관점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제시문을 쭉 살펴봤지만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안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아주 간단한 걸 물어봤습니다. 고1 때 통합사회에서 물어보는 그런 교과에 통합사회나 사회교과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교과서 탐구활동, 형성평가, 생각해보기, 심화활동, 연습 문제 뭐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문계 교사이기 때문에 인문계 사회탐구 교과서, 국어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 보고예요. 이과는 수학과학이죠. 이과도 수학과학 교과서, 통합과학이나 과학교과서, 뭐 물리원 교과서, 뭐 화학원 교과서, 생명원 교과서, 수학 탐구활동이나 교과서 탐구활동이나 형성평가 이런 데서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 탐구활동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교과서 탐구활동 반드시 풀어봐라. 특히 뭐 경영경제 관련 애들은 뭐 풀어봐야 돼요? 경영경제 가려면 경제교과서 하나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교과서 풀어봐야겠지.
이게 죄수의 딜레마, 프리즌스 딜레마라고 하는데 논술에서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논술 가르칠 때 죄수의 딜레마 안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열 몇 개 대학씩 출제됐는데 요새는 이게 좀 논술에서는 좀 안 나오고요. 오히려 재심은 기반 면접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예, 게임 이론의 1장 1절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 문제인데 이 면접에서 물어보기 딱 좋아요. 딱. 이 학생이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교과서 탐구 활동에 나왔습니다. 서울교대 재심은 기반 면접에 어디서 나왔다? 교과서 탐구 활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사 이슈도 좀 알면 좋아요. 근데 이슈는 일반 이슈와 딜레마 이슈가 있다. 일반 이슈는 미세 플라스틱 나쁜 거잖아. 치약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나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찬반 있을 수 없죠. 시험은 그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딜레마 이슈, 딜레마로 나오는 거. 양심적 병행범우 양심의 자유다. 안 가도 돼. 아니지. 한국 사람이란 병행범우 다 해야 되지. 워마드 일배. 표현의 자유야. 아니야. 사이버 폭력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딜레마 이슈, 딜레마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재심은 기반 면접의 보고다. 소재의 보고다. 제주도 난민이 왔을 때 한국사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겪는 일이죠.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논술 면접 문제에서 입시에서 쏟아진 거죠. 어떻게 생각해? 국제사회 의무야? 아니야. 자국민 우선이야. 이 사람들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잖아. 이렇게 딜레마 이슈를 재심 인문 면접에서는 물어보고 있다. 이과는 수학과학 문제고.